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파트너 김준호입니다. 최근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현재 이 시장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투자 자체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사실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숲속의 작은 새 찾기입니다. 이게 뭐냐? 이 숲속이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속해 있는 주식시장이고요. 이 작은 새가 저희의 계좌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풍요롭게 계좌를 붉게 물들여줄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가장 큰 선물을 준비한 거라고 하면 제가 지도를 몇 개 준비했습니다. 이 지도, 시장에 대한 지도를 2가지 준비했고요.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지도를 4개 준비했습니다. 이제 함께 하시면서 이 지도들을 바라보면서 현재 시장 현황과 점검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전략들을 펼쳐 나갈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 지수를 보시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재작년부터 코로나19 이후 이제 주린이 여러분들이 많이 주식시장에 들어왔는데 상당히 힘든 시장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상반기 이후부터 너무 힘든 시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수는 약 한 10% 정도 빠졌는데 실질적인 개별 종목을 갖고 계셨다 그러면 약 20에서 한 30% 정도 빠지는 거를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너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도대체 왜 빠진 건가? 보시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심리 자체가 거래대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그냥 돈 넣으면 무조건 주식이 가니까 무조건 너도 나도 하겠다라고 활성화를 띄웠다 그러면 지금은 점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가격이 빠지니까요. 그러면 이 가격에 대한 이유는 지금까지 항상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뭐 헝다그룹 이슈, 뭐 아니면 미국의 정치적 이슈, 환율 문제, 원자재 문제, 뭐 유통망 온갖 이슈들이 항상 이때까지 제가 증시를 아마추어 기간 포함하면 17년 그리고 프로로서 증권사부터 시작하면은 내년으로 이제 14년 차입니다. 항상 그때마다 모든 상황에서 위기다, 어떤 이슈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게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인한 거는 3,300포인트, 그렇죠? 어떻게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실 게 전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주식을 매매를 위해 하고 있는지 아니면 투자를 위해 하고 있는지. 왜냐 그러면 뭘 하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현재 시장 상황을 심리가 안 좋아지고 있구나, 이러이러한 이슈로 계속적으로 가격이 내려가고 있구나를 어렴풋이 알았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체감이 되실 수 있도록 현재 시장 상황을 숫자로 살짝 바꿔왔습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요. 먼저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주식시장 코스피에 투자했다 그럴 경우 연간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약 현재 7.7%입니다. 현재 지수 수준에서. 그리고 현재 지수 수준에서 기업이 이익을 내면서 그 이익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본 자체를 계속 불려나갈 수 있는 기초 체력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여러분도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좀 쉬울 겁니다. 그 기초 체력은 8.6%입니다. 요거를 조금 더 설명드려 보면 여러분들의 자본이 얼만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퍼센테이지라고 봅니다. 현재 지수대에서 8.6과 7.7 은행 예적금 금리 비교하면 사실상 상당히 괜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주 높다고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분명히 숫자는 좋은데 왜 자꾸 내려가는 거지? 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드실 거예요. 코스닥은 별도로 논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자체는 여러 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지수에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시면은 경기 민감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경기 자체가 좀 안 좋다 그러면 반도체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전체적으로 소비 주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내려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포진하고 심리 자체가 꺾임에 따라서 이 외부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사실 그런 영향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기업의 가치를 본다라고 하면 기업은 사실 이러한 숫자와 그리고
심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숫자와 심리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저랑 함께 확인해 보신 거는 숫자를 확인해 보신 거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달라지고 있는 거는 이 심리라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 심리에 휘둘릴까요? 제가 아마 생각해 보기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이 시장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현재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에 대한 게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서 지도를, 시장 지도를 2개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작은 새를 찾기 위한 지도죠. 숲속에서 그 지도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요거를 사실 설명드리면은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포인트만 잡아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자료를 풍성하게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이 관련 자료를 다 설명을 못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모바일도 괜찮고 뭐 컴퓨터도 괜찮으니까 한국경제TV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경제TV라고 검색을 하시고 한국경제TV 들어오셔가지고 딱 보면은 지금 저 사진, 제 사진이 보일 겁니다. 그 사진 그대로 타고 들어오시면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서는 방송에서 뭐 못다드림, 뭐 중소형주 관련이라든가 실제 현 섹터에서 저희가 바라봐야 될 기업들에 대해서 함께 많이 보도록 할 겁니다. 네.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나 요약해드리면 요 2개 중에 지금 고민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실질 주가는 아까 지수 기준으로 보면 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을이나 겨울 측면에서. 그러면 실적을 보자고요. 실적.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된 거 보면 전체 상장사 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훨씬 한 80% 정도 뛰었습니다. 그럼 실적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금리는요. 금리는요. 항상 지금 오늘도 오늘 시장 빠진 이유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우려라고 하는데 그 앞전에는 뭐 테이퍼링, 뭐 결국에는 다 하나로 물려가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 보면은 금리는 지금 대체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올릴까봐, 내릴까봐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어디죠?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이 가을이라는 거죠. 이게 이름에서도 지금 느낌이 싹 오잖아요. 여기라는 별로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그냥 금융장세면은 아, 돈 많이 풀겠구나, 실적장세면 실적 잘 지키겠구나. 근데 여기라는 거는 뭔가 반대되는, 그렇다면 얘네 둘은 좀 조심하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가을이 왔다가도 봄으로, 물론 이렇게 훅 그러진 않겠죠.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겨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하면 이 국면 2개에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겠죠. 앞으로 갈 방향에 대해서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엣지 있는 투자자, 그러니까 결국 통찰력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 투자자, 그러면 이 영역을 갈 수 있는 기업을 찾으셔야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 시장은 이렇게 흘러오면서 여러분 최근에 보시면 NFT, 메타버스 관련주를 안 들고 계셨다 그러면 상당히 소외를 받았을 겁니다. 그럼 시장은 떨어지는데 그 종목들은 올라간다는 말이죠. 결국 시장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작은 새를 찾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장의 영향과 무관하게 행복한 계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저와 함께 이제 찾으시는 거죠. 자, 지도 2번째입니다. 시장 보는 지도 2번째 지도입니다. 오늘 빠진 이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네, 사실 이거는 후견지명입니다. 시장은 항상 어떤 이슈가 발생되고 나서 거기에 맞는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그거보다 저는 근본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자산 배분할 때 생각할 거는 물가, 성장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제가 왜 금리를 따로 표기 안 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그냥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단은 물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가 지금 어떤가요? 다들 부담스러워하시죠. 뭐 장바구니부터 해가지고 원유 가격부터 해가지고 이 영역이겠죠. 성장 어떻습니까? 성장 지금까지는 잘해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앞으로는 제가 지금 있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 왜냐하면 주가 자체는 선행성을 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 미래를 보고 가격을 결정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이 영역을 생각하셔야겠죠. 제가 이 두 개는 어떤 구간에서 어떤 상품이 맞다라는 거는 적어놨습니다. 왜 이 구간을 비워놨을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주식은 어느 영역에 속할까요? 바로 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매를 하시는 분과 투자를 하시는 분은 전혀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수 자체가 올라가면 가격이 계속 비싸지기 때문에 사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싼 가격에 사고 싶어 하시거든요, 대부분. 그렇다면 그분들에겐 지수가 빠질 때 똘똘한 종목을 사는 게 굉장한 메리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추세라든가 수급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약세장에선 가급적 매매를 쉬는 게 유리한 전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매매를 고려한다 그러면 이때 주식 비중을 얼마를 갖고 내가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투자는 365일입니다. 그냥. 왜냐 그러면 이거는 논문이라든가 관련 자료 조금만 찾아보셔도 알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부동산, 그냥 실물자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동산. 이 네 가지 자산을 비교했을 때 역사적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거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주식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는 시장이 좋으나 나쁘나 주식 365일 대신에 관련된 비중이 다르겠죠. 조금 더 많은 비중을 투자하냐, 조금 더 적은 비중을 투자하냐. 여기서 이제 전략이 들어가는 거죠. 자, 저랑 함께 시장 지도를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봤습니다. 사실 이런 제가 짚어드린 요소만으로 시장을 딱 본다 그러면 이슈나 뉴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딱 중심을 지키면서 아, 내가 현재 어디 서 있구나,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를 생각하면서 전략을 짜실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스스로가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는 요인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준비된 시간이 저에게는 사실 좀 촉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그 한정된 시간 동안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 전달을 못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제가 이동 후에 다시 공개 방송을 할 겁니다. 한국경제TV, 모바일도 좋고요. 그리고 TV, 인터넷 다 좋으니까 접속하셔서 한국경제TV라고 검색하시고 한국경제TV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제 사진이 저렇게 걸려 있을 겁니다. 안경 지금 쓰고 있고 저거는 안경 안 썼다고 몰라보시면 안 됩니다. 누르고 들어가셔서 여기서 방송에서 못다한 주식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주식 이야기를 드릴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 얘기하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시간을 많이 소모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아 그래서 지금 어떤 애들을 사야 되는데 어떤 애들을 사야 되는데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제가 보는 관점. 아까 여기서 말씀 안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 장세에 맞는 애들이 있어요. 이 장세에서는 대형주 애들이 맞습니다. 대형주 애들. 여러분 아시는 큼직큼직한 애들. 여기는 뭐? 소재 가공. 소재 가공. 대형주 중에 좀 고가 애들. 그리고 이 장세에는 우리 지금 이거 한번 고려해 보자라고 했죠. 이 장세에는 중소형 가치. 중소형 가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이제 중소형주를 얘기하기에는 살짝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소형 가치에 대해서 제가 이후에 방송 끝나고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를 드리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똘똘하게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그 보고서에 대해서도 현재 무료로 체험 중에 진행이 있는데 방송에 들어오시면은 그 관련된 서비스 자체도 무료로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실적 장세는 자산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저 PBR주. 네, 그래서 결국에는 숲속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새들을 다시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숲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도 변하고 새도 결국 계절 변화에 따라서 활동성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숲을 이해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숲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더 유리한 기회비용을 찾자라는 거죠. 그 숲 안에서도 주식만 봐도 수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IT주를 살래, 뭐 아니면 화학주를 살래, 뭐 아니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살래. 여기서 어떻게 고르는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먼저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도는 그래도 다 꺼내드려야 되니까 시장 지도 2개 보여드렸고요. 기업 지도 이제 4개를 한목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업 지도. 어떤 관점으로 보냐? 어떤 관점으로? A, B, C, V. 딱 이 4개. A, B, C, V. A가 뭐냐 그러면 에셋, 자산.
기업을 보실 때 자산 관점으로 비교를 하시고요.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 관점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기업의 DNA라고 볼 수 있습니다. DNA. 그냥 그냥 생길 때부터 그냥 타고나는 거. 그리고 C, 카탈리스트. 촉매 요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주가를 할증을 줄 수 있는 요인이냐, 할인을 줄 수 있는 요인이냐. 그리고 여기서 요건이 충족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V, 가치와 가격을 비교하자라는 거죠. 메타버스주, NFT주, 소문만 두고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가치의 관점에서도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겠죠. 사실 이제 거의 마무리 시간인데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기업으로는 아예 넘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 끝나고 바로 이동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현재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한국경제TV 검색하시고 한국경제TV 눌러서 들어오시면은 제 얼굴이 있습니다. 그거 그냥 그대로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거기서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와 현재 제 컨텐츠를 요거를 다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의 체력이 될 때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니면은 계좌 자체가 계속 힘들어져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지도를 보고 옳은 길을, 옳은 방향을 편하게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 핵심 노하우와 원리가 있는데 그거를 외면하지는 마세요. 그냥 시장 빠진데 나 팔래, 시장 올라간데 나 살래. 이거는 본인 스스로도 힘들고 본인 계좌를 지치게 하는 일입니다. 절대 이런 일은 없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방송 이후에 제가 이 관련된 것들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이제 남은 시간이 진짜 거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정말 중요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그래서 제가 A 요인, 그리고 B 요인, C 요인 이렇게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기준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거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로 추가 설명드리면서 세부적으로 퀀트 스크리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현재 중소형주 중에서 메리트 있는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파트너 김준호였고요. 이후 방송에서 바로 다시 찾아뵙고 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